정윤회 씨 인터뷰가 참 오랜만에 실렸는데 일단 최순실 씨에 대해서 좀 언급한 거 보면 이혼을 하면 남보다 더 못한 사이고 지금 더 남보다 못한 사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보통 뭐 이혼해도 또 쿨하게 또 내왕하면서 요새 그런 분위기가 많지 않습니까? 또 뭐 이혼해도 가족처럼 또 아이도 있으니까 만나고 하는데 정윤회 씨는 헤어질 때 서로의 상처가 앙금이 굉장히 많이 컸던 것 같아요. 그냥 나가 많이 무시당했다 뭐 이런 컸던지 뭐 면회 갈 생각도 없고 이혼했으니까 난 남이고 관심도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또 그 정유라 씨가 아버지 안 있는 그 강원도 그쪽에 가서 좀 있었다 이런 목격자도 있는데 정윤회 씨는 절대 뭐 본 적이 없고 뭐 오지도 않고 나는 뭐 가끔 전화만 딸이니 갈 정도다 뭐 이런 식으로 정윤회 씨가 완전히 거리를 두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최순실 씨는 갈 이유도 없고 남보다도 못하다고 그랬는데 정유라 씨는 아파트 지역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분명히 봤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강원도 아파트에서. 네, 강원도에 지금 혼자 정윤회 씨가 거주하고 있는 횡성의 자택 6천만 원 전세를 살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 정유라 씨가 엘리베이터를 정윤회 씨와 함께 타는 걸 봤다라고 지금 증언을 하고 있고 본인은 지금 물론 부인하고 있습니다. 정윤회 씨는 정유라가 온 적이 한 번도 없다. 본인도 서울 가서 정유라를 만난 적도 없고 전화 통화만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서로 이제 말이 엇갈리지 않습니까? 근데 뭐 만나고 안 만나고는 뭐 아니 뭐 아빠가 딸이니까 그 만나는 게 뭐 문제가 되겠습니까? 근데 이제 정윤 씨가 만약 사실인데 그걸 감추려고 한다면 뭐 좀 이해는 안 되고요, 저는. 그래서 두 사람이 만난다고 해서 특별히 뭐 범죄와 관련된 뭘 숨기거나 이럴 수 있는 내용은 없는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두 사람이 접촉하는 것이 법적으로 무슨 뭐 중요한 내용이 될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두 사람이 뭐 증거를 입을 맞춰가지고 뭐 범죄 행위를 소명하거나 아니면 바꾸거나 이럴 수 있는 위치는 아니라고 저는 보이지거든요. 그런 차원이라고 하면 뭐 정유라 씨도 지금 힘든 상황이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한번 찾아가서 만나는 것도 그리 나쁘진 않을 것 같고 물론 그렇게 되면 이제 언론이나 여론이 엄청나게 이제 움직이겠죠. 얼마나 또 복잡하겠습니까? 정유라 씨가 그런 얘기도 했대요. 그 이웃 주민의 말에 의하면 본인이 엘리베이터 탈 때 만난 주민한테 시끄럽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거기 오기 때문에 또 기자들이 따라오고 그것 때문에 그 주변이 이제 어수선해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안한 감정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유라 씨가 강조한 게 정유라 딸이니까 힘들어하다는 얘기를 하고 정유라 부분은 적극적으로 좀 방어를 해주고 싶은 뉘앙스가 좀 느꼈거든요. 그렇죠. 제가 보기에 그 정윤회 씨는 최순실 씨하고는 이제 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걷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완전히 관계가 절연된데 근데 이 정유라하고는 이 애틋한 부정이 아직 남아있는 걸로 보이고요. 다만 이게 만남을 공개적이나 아니면 이게 인정하지 않는 거는 지금 이 정유라가 아직까지 처리가 결론이 안 났어요. 이게 구속 기소가 될지 불구속 기소를 할지 아직 이 검찰에서 아직 그대로 기록을 들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게 혹시 이런 부분에 좀 약간 이게 또 오해나 영향을 줄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이게 정윤회 씨 자체 조사 옛날에 문건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남아있기 때문에 괜히 이게 세간의 오해 때문에 아마 공개는 안 한 걸로 보이지만 사연은 이게 괜찮은 걸로 보입니다. 그럼 정윤회 씨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느냐? 무려 한 10억 원 정도를 투자를 해가지고 목장을 할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거든요. 그 뭐 땅을 일부 사가지고 지금 뭐 개간을 조금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그 말이나 뭐 이런 거를 목장을 운영한다. 그래서 나는 서울에 갈 일이 없다. 나는 여기서 뭐 조용히 살겠다. 뭐 이런 뭐 준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니 이것만 보면은 굉장히 좋은 전원 생활 아닌가요? 그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지금은 10매덕을 투자해가지고. 근데 땅만 사놓고 아직 정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아직 그러니까 올해나 내년이면 아마 그게 벌목이 다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산 주위를 사서 벌목을 하고 땅을 좀 정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초목도 이루고 이래야 되니까 아마 내년쯤에는 이제 본인 말이에요. 내년쯤에는 정윤회 씨가 뭐라고 그랬냐면 소나 말을 좀 키울 수 있을 것 같다. 또 말을 키운다 그러면 또 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말이 또 나오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정윤회 씨 딸인 정유라 씨가 또 승마 선수를 했었으니까. 그러나 그게 정유라와는 연관이 없다고 얘기를 하면서 본인은 아마 저기에 정착해서 목장하면서 그냥 살고 싶은 마음인 것 같아요. 속세를 떠난다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정윤회 씨 것만 해도 아직 사실은 깨끗하게 모든 게 정리된 상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뭐 세계일보에서 보도했던 그 십상시 관련된 문건이나 이런 문건들이 아직 명확하게 모든 게 클리어하게 되지 않아서 언제든 또 정윤회 씨가 언론으로 소환될 가능성은 충분히 저는 있다고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본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관계성에 대해서 또 언제든지 본인이 또 여론의 어떤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인데 그걸 좀 피하고 싶은 마음에 제가 볼 때는 횡성까지 가서 땅도 사고 그냥
목장하면서 그렇게 예. 지내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어제 신동욱 씨가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오천 살인 사건 때문인데 여기서 정윤혜 씨를 언급을 합니다. 한번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이후에 이 부분을 증언해 주신 분께서 TV를 보다가 저 사람 삼성동 박근혜 대통령 집에서 우리에게 칼국수 끓여주신 분이다. 그 당시에 그분은 거기에 일하는 아주머니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최순실 씨고 그 최순실 씨가 그 사건 때 재단에 왔었다. 그리고 정윤혜 씨는 거기 들어왔던 핵심 멤버들 정용이라는 사람이 정윤혜 씨를 모시고 왔고 거기 인근에서 커피숍에서 3인방들 청와대 문고리 3인방들도 왔었다고 증언하고 있고 오천 살인 사건이 유경재단 분쟁과 관련이 있고 유경재단 분쟁 때 최순실 정윤회가 적극적으로 활동했다는 거거든요. 저는 근데 전적으로 이게 믿기는 좀 어려운 걸로 예. 좀 보이는 게요. 저분이 이게 옛날에는 그 유경재단 분쟁에서 박지만, 예, 여기 그렇죠. 박 대통령 이쪽이 배우라고 했는데 예. 지금 이게 그게 아니고 다시 최순실, 정윤회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물정이었고요. 물론 이제 그 오촌 살인 사건이 약간 의혹이 많은 건 맞아요. 예. 왜냐하면 이게 워낙 왜소한 사람이 건장한 사람에게 유도선 출신을 죽이고 예. 자기도 이게 한참 걸어가서 자살을 했는데 한참 장소도 이동하고 또 이게 그 자살의 어떤 유설한 모든 동기가 없기 때문에 예. 따라서 이게 의혹이 많은 거는 맞지만 그러게 이게 과연 최순실, 정윤회가 그 개입했다. 이게 직접적인 증거는 없고 저분에게 인터뷰를 하지만 제가 보기에 증거는 제시 안 하고 있거든요. 예. 따라서 이게 어떤 자료를 줬다고 하는데 예. 어떤 자료는 제가 모르기 때문에 좀 이게 제 개인적으로는 전적으로 신뢰하기 좀 어려운 걸로. 저희도 조금 그 자료가 뭐냐면, 그러니까 그 오촌 살인 사건하고 관련된 게 아니고 유경재단 분규 때 왔다는 증언을 이제 냈다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유경재단의 분규에 깊숙이 최순실 정윤회가 개입해 있다. 이렇게 예. 좀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직접적 개입이 있었냐 없었냐 하는 문제는 이제 여러 가지 증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자리에 와 있었다고 해서 반드시 거기에 그게 있느냐 하는 부분은 조금 지금으로 단정 짓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다만 분명한 것은 박지만 씨가 박용철이라는 사람을 고용해서 일정 부분 본인을 납치하려고 했고 어쨌든 개입하려고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은 주장을 하고 있고 그 박용철 씨가 박지만 씨를 도와주다가 갑자기 증언을 이제 신동욱 씨에게 유리한 쪽으로 증언을 하려고 하던 그 전날인가 그 근방에 살해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예. 사망을 했죠. 살해가 됐는지 그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뭔가 박지만 씨 연관돼서 이 사건과 오촌 살인 사건과 박지만 씨의 연관성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고 거기에 이제 최순실 정유라 씨가 개입했다고 하는 게 신동욱 씨 주장인 것이고요. 예. 근데 이제 그 주장이 맞으려면 결국 이제 증거가 있어야 되겠죠. 그 두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다만 이제 박지만 씨와 박윤철 씨 사건은 그래도 많은 지금 의혹이 생기고 있고 증언들도 많이 있어서 예.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조사를 하면 조사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최순실 씨 건은 약간 조금 이제 증거 찾기가 힘들지 않겠나. 그건 예. 이제 모르겠습니다. 검찰이 어느 정도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래서 예. 박지만 씨는 일정 부분 이 사건에 연관이 돼서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최순실 정윤회 씨까지 가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사건을 재수사 자체가 시작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시작된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동안에 옛날에 그 오촌이 그 피살되고 또 자살하고 한데 예. 그때 뭐 휴대폰 통화 기록이나 뭐 이게 부검이나 이런 게 제대로 기록이 좀 남아있지 않아요. 그렇죠. 남아있지 않고 지금 신동욱 공화당 총재가 지금 유경재단 강탈 사건이라고 자꾸 강조하고 최순실 정윤회로 자꾸 들먹거리는 게 본인으로 봐서는 강탈이거든요. 부인이 박근령 씨가 그 유경재단 그 분규 때 뺏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기준으로 이 강탈이라고 하는 거고 지금 자꾸 얘기 나오는 거는 신동욱 씨가 그 2011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박지만 씨가 박용철 씨, 죽은 박용철 씨를 시켜서 중국에서 나를 납치 살해하려는 음모를 꾸몄다. 예. 그래가지고 명예훼손으로 지금 1년 6개월 그 형을 받은 거잖아요. 받았죠. 그래서 지금 그걸 재수사하고 해달라는 게 오히려 그 초점을 저 최순실하고 정윤회 쪽으로 예. 지금 돌리는 거 아니냐. 그래서 뭐 증언도 있고 뭐 거대 권력, 뭐 예. 국정원이나 뭐
안기부나 뭐 거대 권력들이 총동원됐다 이러는데 아직까지 그 신동욱 씨를 뒷받침하는 확실한 뭐 증거는 나오지도 않고 예. 광역 수사대에서 지금 수사는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나온 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안종범 전 수석 딸 결혼식 축의금 내역이 좀 공개가 됐는데 그랬죠.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야, 축의금을 이렇게 많이 내라는 생각이 저도 들었어요. 그걸 처음 알았습니다. 네, 청와대가 1,000만 원, 박채훈 씨 500, 최경환 의원이죠 500. 그다음 우병우 전 수석 30, 참 차이가 많이 나네요. 최경환 의원과 우병우 가서 뚝 떨어지는데 예. 같은 수석은 30만 원 내고 다른 분들은 500만 원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박채훈 씨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박채훈 씨가 안종범 수석이 여러 가지 뇌물을 준 사건 때문에 처벌을 받았는데 이 그 축의금도 과연 네. 그러면 그 뇌물에 같이 포함될 수 있느냐 하는 부분 이런 문제가 논란이 되기 때문에 저게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청와대에서 근무하고 있었죠. 1,000만 원을 뭐 축의금으로 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말에 의하면 예. 본인이 엘리베이터 탈 때 만난 주민한테 시끄럽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거기에 오기 때문에 또 기자들이 따라오고 그것 때문에 그 주변이 이제 어수선해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안한 감정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예.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유라 씨가 강조한 게 정유라 딸이니까 힘들어하다는 얘기를 하고 정유라 부분은 적극적으로 좀 방어를 해주고 싶은 뉘앙스가 좀 느꼈거든요. 그렇죠. 이게 제가 보기에 그 정윤혜 씨는 최순실 씨하고는 이제 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걷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예. 완전히 관계가 절연된데, 근데 이 정유라하고는 이 애틋한 부정이 아직 남아 있는 걸로 보이고요. 예. 다만 이게 만남을 공개적이나 아니면 이게 인정하지 않는 거는 지금 이 정유라가 아직까지 처리가 결론. 헷갈리지 않습니까? 근데 뭐 만나고 안 만나고는 뭐 아니 뭐 아빠와 딸이니까 그 만나는 게 뭐 만날 문제가 수도 되겠습니까? 있죠. 근데 이제 예. 정윤 씨가 만약 사실인데 그걸 감추려고 한다면 뭐 좀 이해는 안 되고요, 저는. 그래서 두 사람이 만난다고 해서 특별히 뭐 범죄와 관련된 뭘 숨기거나 이럴 수 있는 내용은 없는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예. 그래서 두 사람이 접촉하는 것이 법적으로 무슨 뭐 중요한 내용이 될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두 사람이 뭐 증거를 입을 맞춰가지고 뭐 범죄 행위를 소명하거나 아니면 바꾸거나 이럴 수 있는 위치는 아니라고 저는 보이지거든요. 예. 그런 차원이라고 하면 뭐 정유라 씨도 지금 힘든 상황이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한번 찾아가서 만나는 것도 그리 나쁘진 않을 것 같고 물론 그렇게 되면 이제 언론이나 여론이 엄청나게 이제 움직이겠죠. 얼마나 또 복잡하겠습니까? 정유라 씨가 그런 얘기도 했대요. 그 이웃 주민 안 났어요. 이게 구속 기소가 될지 불구속 기소를 할지 아직 이 검찰에서 아직 그대로 기록을 들고 있거든요. 예. 따라서 이게 혹시 이런 부분에 좀 약간 이게 또 오해나 영향을 영향을 줄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이게 정유라 씨 자체 조사 옛날에 문건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남아있기 때문에 예. 괜히 이게 세간의 오해 때문에 아마 공개는 안 한 걸로 보이지만 사연은 이게 괜찮은 걸로 보입니다. 예. 그럼 정유래 씨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느냐? 무려 한 10억 원 정도를 투자를 해가지고 목장을 할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거든요. 예, 그 뭐 땅을 일부 사가지고 예. 예, 지금 뭐 개간을 조금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그 말이나 뭐 이런 거를 목장을 운영한다. 뭐 이래서 나는 서울인데 예. 정윤혜 씨는 절대 뭐 본 적이 없고 예. 뭐 오지도 않고 나는 뭐 가끔 전화만 딸이니 갈 정도다. 뭐 예. 이런 식으로 정윤혜 씨가 완전히 거리를 두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최순실 씨는 갈 이유도 없고 남보다 못하다고 그랬는데 정유라 씨는 아파트 지역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분명히 봤다는 거거든요. 그 강원도 아파트에서. 네, 강원도에 지금 혼자 정윤혜 씨가 거주하고 있는 횡성의 자택 6천만 원 전세를 살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 정유라 씨가 엘리베이터를 정윤혜 씨와 함께 타는 걸 봤다라고 예. 지금 증언을 하고 있고 본인은 지금 물론 부인하고 있습니다. 정윤혜 씨는 정유라가 온 적이 한 번도 없다. 본인도 서울 가서 정유라를 만난 적도 없고 전화 통화만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서로 이제 말이 없고. 정윤혜 씨 인터뷰가 참 오랜만에 실렸는데 일단 최순실 씨에 대해서 좀 언급한 거 보면 이혼을 하면 남보다 더 못한 사이이고 지금 더 남보다 못한 사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 보통 뭐 이혼해도 또 쿨하게 또 예. 예, 내왕하면서 요새 그런 분위기가 많지 않습니까? 또 뭐 이혼해도 가족처럼 또 아이도 있으니까 만나고 하는데 정윤혜 씨는 헤어질 때 서로의 상처가 앙금이 굉장히 많이 컸던 것 같아요. 그냥 나가 많이 무시당했다 뭐 이런 컸던지 뭐 면회 갈 생각도 없고 이혼했으니까 난 남이고 관심도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일부에서는 또 그 정유라 씨가 아버지 있는 그 강원도 그쪽에 가서 좀 있었다 이런 목격자도 있는